안녕하세요. 오늘 5월 11일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첫 준비 기일이 있었어요. 정진상, 이재명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원래 이 재판은 인터넷으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야지만 재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0호 소법정에서 하고 중개법정이 있었는데, 저는 뭐 또 아침에 또 일이 있어서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10시까지 도착을 해야지만 방청권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뭐 늦어서 저는 터덜터덜 기대를 하질 않고 그래도 가봤습니다. 가서 혹시 법정에 가서 거기서 표를 받을 수 있나 하고 갔더니 320호로 갔어요. 중개법정은 생각지도 않고 320호로 갔더니 마침 한 자리가 있어서 법정 직원들이 그 법원의 담당자들을 뭐 부르려고 전화를 몇 번 했지만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뭐 제가 이제 문자로 받은 내용들을 보여주고 해서 일단 법정에 가서 앉아 있다가 나중에 법원 직원이 와서 확인을 하고 방청권을 줘서 본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중개법정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실수로 본법정에도 갔지만은 또 마침 다행스럽게 거기에 한 자리가 남아 있어서 제가 본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물론 중개법정에서도 그 내용을 들을 수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그 관련자들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듣기 때문에 그 감은 뭐 훨씬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집중력도 문제가 있고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있어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10시 20분이 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검찰들이 주장하는 그 공소 내용도 못 들었고, 또 보니까 정진상의 변호사가 검찰들의 공소 내용을 반박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이재명 변호사가 반박하는 그런 내용을 듣지를 못했는데, 이재명의 변호사가 이제 4명 두 개의 록펌, 광산하고 가로수하고 그 다음에 조원철이라는 변호사가 나오는데, 아마 이 4사람, 그러니까 가로수에서 2명이 나왔어요. 김필성이라는 변호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호승진을 좀 무시하면서 이름을 확인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사람이 김필성이라는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김필성하고 김진영도 나온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은 나중에 제가 검색해 보니까 김진영 변호사도 나온 것 같고, 조원철, 그 다음에 박균택이라고 광산의 그 뭐 유명한 처음에 이제 광산을 설립했던 러펌 설립했던 박균택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 제가 인터넷 찾아본 그 얼굴하고 법정에서 본 얼굴하고 비교를 해봐도 확실하게 이렇게 감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법원 사이트에는 박균택 변호사가 나온 걸로 되어 있지만은 얼굴은 제가 그렇게 매치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변호사들이 왔었고, 그 다음에 뭐 정진상도 변호사가 와서 이제 그 검사들이 그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왼쪽에 검찰이 이제 뭐 소법정이라 검찰이 다 앉을 수 있지를 않고 이쪽에 검찰, 이쪽에 변호사들 이렇게 있는데, 검찰이 이쪽에 4명이 앉아 있었고, 이쪽에 피고인들이 이쪽에 못 앉으면 앞줄에 앉을 수 있는 이 자리에 4명이 앉아 있어서, 저는 이게 혹시 이쪽 변호사들인가 했더니 이쪽에 목소리를 들으니까 호승진이가 있는데, 호승진 박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특히 이영선 행정관 재판에 나왔고, 결심 때 아주 거지 같은 소설을 읽었던, 목소리 쫙 깔고 아주 그 뭐 소설 같은 그런 구형문을 읽었던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서 들었더니 호승진이가 나왔어요. 호승진.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들으니까 또 이쪽 줄에 앉아있던 검사 중에 하나가 강백신이 나왔어요. 강백신. 박 대통령 재판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강백신 나왔었고, 그 다음에 김경환이라는 이 검사도 박 대통령 재판에 나온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이 김경환이 맞을 거예요. 네, 그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유민종, 정일권, 홍상철, 정성원, 장기영, 이 검사들은 모르겠어요. 네, 이 사람들은 뭐 이 재판에 처음 보는 사람들 같고 검사들 같고,
그렇게 했는데 이 8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진사 뭐 저는 뭐 기사에 나온 거 보면은 뭐 다른 뭐 SNS도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더니 기사에 나온 정도만 나오는데 결국은 제가 들었던 내용이 제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들었던 내용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호승진이 얘기한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 재판이 대장동 또 위례개발 비리하고 성남FC 뇌물 그 후원금 이 관련으로 되는 거였는데 뭐 검찰이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기사가 굉장히 제가 조선일보를 이렇게 봤는데 간단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공소 사실은 이재명과 그 측근인 정진상과 공모를 해서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그 중간에 그 검사들도 얘기했는데 일당이라고 했어요. 대장동 일당. 결국 여기 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결국은 이제 이 재판에서 일당, 대장동 일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서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및 대장동 개발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실 및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을 대장동 일당에게 누설해서 7,886억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대장동 일당들이 이런 7,886억 원 이익을 받게 했다는 이런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로 기소됐다. 네, 이렇게 대장동 위례개발 대한 공소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두산건설, 네이버, 그 다음에 농협 등 6곳에서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의 뇌물을 받고 그 일부를 기부금을 은닉한 협의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인 이 사건을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 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은 공소장에서 악의적으로 꾸며진 내용들이다. 그러면서 또 검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을 했지만은 이재명이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네,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검찰들을 좀 의심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기도 하지만은 항상 검찰이 이 모양이라 제가 이 재판을 들으면서도 박 대통령 관련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검찰들이 엉터리를 하나 이제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변호사들도 이렇게 이재명이가 단 한 푼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또 성남FC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뭐 이거는 저는 인정하진 않지만 공감하진 않지만은 정치적 이익 검찰들이 성남FC 관련 정치적 이익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이재명을 얽으려고 하는데 검찰 스스로 무리수임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저는 공감하진 않죠. 성남FC 축구단을 가지고 뭐 광고를 많이 유출을 해서 결국은 그게 이재명의 업적이 되는 거고 또 성남FC가 그 축구단이 활동을 잘 하는 것은 이재명이 시장이 잘해서 그렇다는 이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변호사들 주장하는 거고 저는 뭐 물론 다른 생각이고 보통 아마 사람들도 아마 이런 거는 얘기를 할 거예요. 청남 축구가 잘 나가는 걸로 이런 광고를 많이 받는 것은 성남시장 이재명의 업적으로 기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이익을 얻었고 결국은 그것을 경기도지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국민으로서 저는 공감하지는 않죠.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열심히 일하는 노력까지 꺾어볼 것이라. 예, 이런 얘기는 저는 뭐 나중에 듣고 기사도 받고 또 재판 중에 변호사들이 검사들한테 주장하는 내용이지만은 결국은 그 검찰들이 박 대통령 재판을 엉터리했던 그 검찰들이 지금 이재명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피고인이나 변호사들이 박 대통령 재판에서 얼마나 이 검찰들이 엉터리로 무리하게 억지로 했는지를 알게 될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진상의 변호사들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증거 기록이 500건이다. 네,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는 방어권을 보장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 네,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주장한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재판 내용들이 조금 이제 검찰이나 변호사들이 공방이 오갔던 것이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서로가 이제 뭐 다들 주장하는 게 있죠. 검찰이 주장하는 거하고 변호사를 주장하는 거하고 하면서 저는 보면서 계속 이제 박 대통령 재판 때 이네들이 어떻게 했나 그거를 항상 연상시키면서 이제 보는 거였었죠. 네, 그러면서 그 정진상의 변호사 제가 들어갔을 때 근데 20분 좀 넘었는데도 그 10분 20분 사이에 그 검찰의 공소장이라든가 이재명의 또 뭐 반박이라든가 이게 그렇게 20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좀 빨리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검찰의 공소장이 그렇게 간단했나? 뭐 앞으로 뭐 준비 기일 동안에 또 하게 되겠지만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진상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 검찰들이 기소한 내용이 근거가 없고 선입감을 심어주고 있어서 매우 부당한 내용들이다. 그 정진상은 이재명의 비서였기 때문에 이재명이 비서였기 때문에 이재명과 정진상을 일체해서 하는 근거의 모순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등등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동규가 정진상을 모르게 뭐를 했다고 하는 진술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등등 나왔었고, 만일에 이 사건들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이런 결과가 이런 이익이 나고 그랬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다면 남욱 일당은 이런 이익을 얻을 수도 없었고 또는 손해가 났을지도 모른다. 만일에 손해가 났다면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모순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피고인들은 뭐 여기서 수용 방식을 했다 뭐 이런 하는데 이 일당들이 대장동 일당들이 요구하는 뭐뭐를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뭐 했다 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일당들의 남욱 일당들의 남욱 이런 것들이 다 5대 사항을 모두 하였기 때문에 배임은 성립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남 FC 관련으로 뭐 범죄 은닉, 뭐 범죄 수익 이렇게 얻었다고 얘기하는데, 뭐 정진상은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수원에서 조사받을 때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이 이렇게 무슨 내용으로 이런 거를 기소를 했는지, 구체적인 신문 없이 기소를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광고 수익금 전부를 뇌물로 인정했는데 옷이나 뭐 이런 데다가 광고를 부착을 했기 때문에 전부 그거를 뇌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명을 요구를 한다. 왜 전부를 뇌물로 인정을 했는지 이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정진상의 변호사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신문에도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재판 진행 그 증거 기록이 뭐 최고로 한 500건이 된다. 그러면서 500건이라면은 하루에 한 건을 읽어도 500일이 걸리는 거고 하루에 두 건을 읽는다 해도 250일이나 걸리는 이런 내용이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들이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도 다른 소송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정진상은 다른 뭐 정진상 변호사니까 정진상은 또 다른 재판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 이 공소 이런 내용이 20만 페이지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복사하는데 검찰에 가서 복사하는데 한 장에 50원으로도 쳐도 1000만 원이 된다. 기록 복사하는데 이것도 좀 참작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뭐 그 검찰한테 증거 목록 가지고 왔나? 그러니까 검찰들이 가지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들은 그런 내용들 다 못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법원의 직원이 서류를 한 뭉치가 한 20cm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이제 정진상, 이재명 변호사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그러면서 호승진이가 내가 열람 업무를 담당하고는 호승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뭐 기소유예 방대한 이렇게 조사가 있고 이걸 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 사건이 2023년 올해 3월 20일 날 접수된 사건이에요. 4월 25일 날 뭐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들이 위례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대장동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 성남 FC 이런 순서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사건이 되어 왔기 때문에 위례 사건만으로 지금 200여 건이
있고 그다음 100건의 증거가 열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호성철이가 이쪽 자기네들이 이 지금 변호사들이 주장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해야 되니까 호성철이가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복사를 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있고 해서 복사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근데 그 변호사들이 한 3명이 와갖고 검찰보다 적은 숫자가 와서 복사를 했다. 당연하죠. 변호사들이 검찰이 지금 이 사건에 매달린 검찰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검찰보다 적은 숫자가 와서 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지연된 거는 자기네 책임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음 주 되면 충분히 열람하고 복사할 시간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검찰 측에서는 대장동 심리가 먼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 측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미래 사건을 하면서 뒤에 사건을 파악하기는 되게 힘들다. 이재명 변호사인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 사건을 하면서 뒤에 사건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갔어요. 판사가 계속 얘기했네요. 근데 변호인 취지는 알겠다. 다 파악하고 나서 재판하기는 좀 어렵다. 일부 재판을 하면서 또 변호인들이 사건 파악하기를 바란다고 하고 피고인 입장에서 변호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 기억 파악도 안 되고 공판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무리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그리고 성남FC 파악하려고 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는 검찰이 뭐 수백 명이 투입되었을 거다. 방어권 변호권을 박탈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진상 변호인 측에서는 대장동을 위례를 각각 분리해서는 준비할 수가 없다. 뭐 이 두 사건이 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둘이 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재명 변호사가 위례 대장동 사건 아직 다 파악을 못했다. 위례 사건으로 한 복사 50건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고 판사가 그러면 위례 사건 먼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김만배 유동규도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면서 이 재판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호성인이 아마 배임죄와 이해 충돌이 부딪힌다고 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공소장을 변경을 했었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재명 변호인 측에서 왜 같은 사건을 이렇게 잘라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판사도 왜 그렇게 하냐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백신이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병합하기도 하고 사건들이 먼저 접수가 돼갖고 하다 보고 또 나중에 접수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건들이 찢어 발리게 된 이런 사건이 되고 결국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위례 사건 이재명 끌고 들어가는 이런 게 있는데 벌써 이 관련된 사람들은 다 먼저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호성진이가 뭐 사건이 ABCD에서 수사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ABCD 순서로 수사를 하고 의도적으로 A하고 C하고 엮고 A하고 뭐 D하고 엮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들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듣는데 그게 아니로 대장동 사건 수사가 밝혀지면서 또 뭐 해외로 도피한 사람도 있었고 뭐 휴대폰을 버리고 이런 게 있었고 그러니까 또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성진이가 주로 공범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배후 공범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소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다른 사건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된 것이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진상 변호사가 정진상은 위례 부분에서 기소가 안 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또 검찰한테 그걸 확인을 하고 그 얘기해 나가는 과정에 호성진이가 뭐 기록이 방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보다 더 방대한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변호사가 기업인들에 한해서 이렇게 하니까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에 한해서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방대한 사건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제 박 대통령 그 관련으로 이제 또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재명 변호사가 기록만 읽는다고 해서 재판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계속 이제 이 변호사들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들이 조사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방대하고 그거를 읽어서 재판에 발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읽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건 계속되는 뭐 대장동 위례 성남FC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읽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그러면 의견을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 재판을 6월 8일로 잡는다고 하니까 변호사들이 읽는 그때까지 기록을 읽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또 강백신이가 기록을 다 읽지는 못해도 자주 귀를 열어서 계속 공방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하고 판사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7월 6일부터 재판 두 번째 준비기일 하자. 그런데 판사가 하는 얘기가 다 시간을 7월 6일 잡으니까 굉장히 시간을 넉넉하게 준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촉박하게 날짜를 잡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또 속으로 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박 대통령 2017년 5월 2일 날 준비 기일을 잡고 2017년 그다음에 5월 16일 날 두 번째 준비 기일을 잡고 그다음에 5월 23일부터 첫 재판을 하게 된 거예요. 준비 기일 두 번. 5월 2일 날 들어갔을 때 검찰들의 기록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16일 날 들어가니까 검찰의 기록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다. 복사도 다 끝나고 읽지도 못했어요. 읽지도 못했는데 23일 날 7일 후에 16일이니까 7일 후에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재명은 거의 두 달 5월 11일이고 7월 6일 날 했으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다음 준비기일을 준 거니까 이재명 씨는 불평하지 마세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호승진이가 얘기하기를 이제 호승진이가 엄청 잘난 척을 하는 인간이에요. 법정에서 이루어진 사실과 증거의 법리에 대해서 공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제 이 변호사들이 검찰들을 공격하니까 호승진도 자기 이제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에 대한 공방만 이루어지길 바란다. 시비 소지가 없이 뭐 했는데 하는 그 내용하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뭐 사실에 관계없는 또 수백 개 압수수색 역사상 유례 없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대한 기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근거가 없다는 도 아니 근거를 제시하라. 그래서 얼마나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카운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백 개 압수수색 이렇게 말하지 말고 호승진 측에서는 압수수색 얼마나 했는지는 다 세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열람했는데 변호인이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사건을 얘기해가면서 불필요한 얘기를 해가면서 공방을 하는 우려가 있다.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사실관계로만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더 변호인 측에서 또 화가 났죠. 그래서 호승진 그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하기는 했어요. 조금 무시하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면서 계속 호승진은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말하길 바란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변호인 측에서 호승진을 조금 무시하면서 이름이 뭐냐고 뭐 이름을 좀 틀리게 말하면서 맞냐고 하니까 호승진이가 호승진이라고 자기 이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배우의 엄청난 이익을 갖다 주는 것처럼 공소장에 돼 있지만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얼마를 가져갔는 것이 특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옥신각신하니까 판사가 이제 막았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결국 검사들이 또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계속 이제 공소장을 또 변경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박 대통령 재판도 이런 엉터리를 하면서 공소장을 계속 고쳐나가고 이재용의 재판은 파기환송심 항소심에서도 계속 공소장을 변경해 나가서 결국 엉터리로 박 대통령은 45년 구형을 하게 됐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엉터리로 재판을 몰고 갔던 그런 재판을 이재명 정진상 이 재판에서도 이재명을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우리로서는 당연히 잡아넣길 바랬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하는 거를 봤는데 허술하고
변호사들이 결국은 이재명 정진상이 얼마나 가졌는지 특징되지 않았다. 어떡할 거냐고요. 참 이런 박 대통령 사건 때는 막 언론이 나서갖고 막 온갖 거짓말을 덮어씌워갖고 박 대통령 사건을 엉터리로 몰고 가서도 재판이 됐지만 이재명이나 정진상 이 재판에서 좌파들 언론들이 전부 다 받쳐주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과연 이재명 정진상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를 뒤집어 씌울까 하는 참 막막한 느낌을 사실 오늘 받았어요. 응? 뭐 조국이나 정경심 재판도 참 답답하고 정말 죄를 받을까 감옥속 들어갈까 이런 불안감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재명 그 다른 사건들이 뭐 유동규가 걸린 재판이 제가 뭐 사건 번호 알고 있는 것 해도 뭐 5건 이렇게 있고 이재명 관련된 거 지금 이것까지 2건 선거 관련 또 있건 이렇게 있는데 벌써 대장동 사건 뭐 이런 사건을 쭉 재판이 남욱 뭐 김만배 사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돈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이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이 사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감옥에 들어갈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이재명과 정진상 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재판에서도 이게 특정이 되지 않으니까 과연 이재명이를 감옥에 넣을까? 언제 넣을까? 결국은 판사도 이런 재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이 1년, 2년 간다. 1심만. 그러니 지금 뭐 제가 사건 번호 알고 있는 것도 계속 지금 1심 하고 있잖아요. 선고난 거는 각상도 뭐 50억 클럽 그거 김만배가 관련된 이것밖에 없잖아요. 유동규가 관련된 이런 재판은 계속 지금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도 겨울부터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이나 끌지.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어려운 게 이렇게 하다가 2024년 선거 때 어떤 영향을 서로가 가져가서 우파가 이길지 좌파가 이길지 이런 상황이 될지 결국 또 이게 쭉 재판해 가서 2017년 대선 때 어느 정치적인 그런 성향에다가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런 굉장히 불안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단지 검찰들이 한번 어떻게든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뭐 박 대통령 때는 언론들이 받쳐주고 전부 다 좌파 언론들이 진짜 우파라는 것들은 인간들이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만 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박 대통령이 45년 구형을 받고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감옥에 다 갔지만은 뭐 이런 지금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 과연 이재명 일당들이 어떻게 죄를 받을지 참 걱정스러운 그런 오늘 준비 기일을 보고 왔습니다. 네, 다음 재판은 7월 6일 하니까 뭐 또 그때도 방청을 인터넷으로 응모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유동규 관련 재판도 처음부터 인터넷 응모를 해서 재판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뭐 지금 재판이 뭐 1년 넘게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재판에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터넷으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돼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서 뭐 시간 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히 뭐 이재명, 정진상 관련들은 좌파들이 많이 오니까 오늘도 보니까 저만 유별 나고 보니까 이제 앞줄에 기자들이 한 8명, 10명 정도 앉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그 좌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재판은 뭐 직접적으로 이재명하고 관련 이재명 재판이기 때문에 좌파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뭐 얼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들이 들을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인터넷으로 응모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시간이 난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재판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재판을 주시는 해야 될 텐데 네, 좀 어려운 재판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